2차 전지의 투자 아이디어가 거의 동일해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관련된 우리가 봐야 될 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한때 뭐 타겟 피해 12배까지 받았던 기업인데 지금 3배입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마무리가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2분기 그 실적 발표 특징들을 잘 보면은 저는 이제 IT 섹터를 좀 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실적 발표 내용들 잘 보면은 스마트폰 안 좋고 가전 안 좋고 PC 안 좋다. 그런데 네. 전장 좋고 서버 좋고 클라우드 좋고 웨어러블 이런 쪽은 좋다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실적도 좋은 기업들을 보면은 PC라든가 가전, 스마트폰 이런 쪽 비중을 줄이고 전장 쪽의 비중은 올렸다, 높였다, 서버 쪽의 비중이 높아졌다. 고부가 가치 쪽의 산업 그 제품들이 믹싱이 잘 돼서 그래서 실적 좋고 앞으로도 그쪽에 투자를 더 하고 하반기는 전장 쪽에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공통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실적이 또 찍히고 더 좋아질 것에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그런 전장 쪽에 관련된 종목을 또 하반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오늘 이제 그 얘기 좀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랑 전장 부품 쪽 관련 기업을 좀 투자하자라는 규제로 좀 PPT를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장 부품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기차, 뭐 자율주행 이런 쪽인데 요 그림을 보면은 그전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는 전기 자동차, 그 전기차에서는 그 구성된 내용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그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여기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출을 해서 여기에 진입장벽을 쌓고 현재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공장에 대한 투자도 이미 진행이 돼서 캐파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기업. 확실한 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2차 전지의 투자 아이디어가 거의 동일해요. 그때 투자 아이디어를 가졌던 게 2차 전지 산업 분명히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진입장벽을 딱 갖고 그리고 이미 캐파 증설을 완료해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SKC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아니면 그런 기업들 봤어요. 그리고 장비노 PNT 같은 기업들. 네네. 그래서 혜자가 있는 기업들 주로 봤는데 이쪽 전장 부품도 그쪽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휴태제가 다소 풀리기 때문에 자동차 출하량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장 부품 쪽에 그 채택률이 좀 전체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관련 기업들은 매출이 좋을 것이고 여기에 진입장을 갖춘 기업들을 보자라는 게 포인트고 이제 이 전장 부품에는 이전과 그 내연 기관차와 달리 이런 이제 딱 보면은 이런 반도체 기판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날로그 말고 센서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 그 FC BGA 이게 지금 많이 핫하잖아요. 기판 쪽에서는 사실 맞아요. 많이 주도적인데 들어갔어요. 여기 뭐 대덕전자가 대표적인 종목이고 뭐 LG이노텍, 삼성전기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자율주행에 들어갑니다. MCU, GPU 쪽에 주로 들어가는 게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 통신칩에 들어가는 게 주로 FC, CSP. 요건 심택이 주로 최강이죠. 심택이 잘하고 네. SIP 쪽도 이게 이제 시스템 인 패키징이라 해서 기판 안에 여러 가지 칩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메모리 쪽에 주로 들어가는데 요게 또 심택이 제일 잘합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쪽 부분은 사실 그 LG 이노텍도 사실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그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업체들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국내 IT 부품 업체들 사실 여기 이제 메리츠 증권으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차용했고 왔는데 그 전기 전자 IT 부품 업체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의존도를 낮추고 전장 부품으로 신성장 동력을 사업을 삼고 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고 사실 이 리포트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FPCB 쪽에 뭐 BH라든가 뭐 리드 프레임의 해성 DS, 카메라의 LG 이노텍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섹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장 부품 시장의 전망을 보면은 점점 이 그 내연 기관차 부품 시장은 정체되어 있지만은 2022 올해잖아요. 네. 올해부터 쭉 전장 부품 전기차 전장 부품 쪽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제외한 전장 부품의 비중이 이제 올해 47%에서 2025년에는 57.6%까지 쭉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쪽을 앞으로 이제 그 IT 부품 업체들이 성장 동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쪽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이런 IT 부품 업체들은 상당히 도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기차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23년까지는 매년 연평균 29% 성장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하는 쪽에는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도 주식을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이 전기차의 성격에 맞춰서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많이 돼서 거기 성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테슬라죠. 뭐 누가 보려도. 테슬라가 맞아요. 이제 내년도에 250만 대 그 판매가 예상이 되고 테슬라가 2030년도에는 2천만 대 생산을 좀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장 부품도 우리가 봐야 될 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차량 내 그 전장 부품 원가 비중이거든요. 요 전장 부품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전기차의 시대에 갔을 때는 이 전장 부품 쪽의 원가 비중이 70%에 달한다는 그런 표고 그리고 그 전장 부품 쪽 시장 전망도 여기 2021년부터는 연평균 42.3%. 와, 그거 엄청나게 높네요, 진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쪽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그 어떤 주도 섹터가 되지 않나. 향후 2, 3년간의 주도 섹터가 이쪽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장 부품의 미래에는 바로 핵심은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가 그 길을 지금 이끌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2023년까지 연평균 17.4% 성장 전망이라는 이제 모니스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그 152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는 754억 달러까지 연평균 17.4% 성장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자율주행 이제 3에서 레벨 5는 사실 요거는 좀 출원은 아직은 좀 출원하기 어렵지만은 뭐 이쪽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규모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산업이 자율주행이다, 전장 부품 사업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쪽에서는 확실히 그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제가 반도체 종류 좀 보여드렸는데 네. 내연기관차에서는 단순 작업이 들어가겠지만은 전기차 또 이제 일반 전기차에서 이제 ADAS가 탑재된 경우는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에서는 또 달라져서 이 ECU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자 제어 장치입니다. 이제 요게 탑재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MLCC가 또 많이 들어가요. MLCC 탑재량이 이제 자율주행할 그때는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아마 내연기관 대비해서도 거의 몇 배지? 한 6배 이상 들어가고요. 네. 카메라 탑재량도 증가하죠. 근데 카메라 탑재량보다 이 MLCC 탑재량 들어가는 게 지금 월등히 좀 그러네요. 보여요. 그리고 특히 ADAS가 탑재됐을 때 확 올라가는 게 좀 보이고요.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일 때 올라가는 게 확 보이는 거 있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류거든요. 그 ADAS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류들, 뭐 특히 여기 그 핸들 같은 경우는 핸들이 필요 없고 조향 장치 같은 게 좀 들어가게 되고, 요즘 많이 있는 게 이제 카 인포테인먼트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반도체들이 그 자율주행 들어가고 요게 이제 수혜되는 기업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특히 이제 MLCC 쪽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45조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장 쪽이 50억 달러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120억 달러 중에서 50억 달러가 전장 쪽이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여기는 또 비쌉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고압과 고열에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충격에도 강해야 되고, 그 때문에 보통 단가도 막 한 10배 가까이 비싸고, 또 이제 개수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 범용 MLCC랑 전장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진입장벽도 훨씬 높고요. 또 이제 만들기는 것도 더 어렵기도 하고, 그 생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겠고, PNS 인텔리전스에서 얘기한 거는 이렇게 MLCC 수요가 높아진 이유가 바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보급 확대. 그리고 그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의무화. 여기 스마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MLCC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장 쪽에서 들어가는 MLCC는 고온과 고압에 견뎌야 됩니다. 비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고부가치 MLCC의 시장 규모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매출 찍히는 기업들이 좋고요. 최근에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리포터 나온 게 그전에는 이제 스마트폰 이쪽 비중이 높았지만 전장 쪽으로 진출한다고 하니까 진출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장 쪽에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겠고, 특히 아시아 지역, 한국, 일본, 중국, 여기에 들어간 MLCC 기업들이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무라타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기, 삼화콘덴서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전장 부품과 자율주행 관련주 좀 보면은 패키지 기판 쪽으로 아까 제가 대덕전 심택을 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는 FPCB 쪽은 BH 얘기했고 반도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DDR3랑 4를 지금 단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DR5 시대 때는 가장 그 대표적 회사가 이제 아비코전자, 메탈 파워 인덕터를 국내 거의 사실상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아비코전자, 그리고 그 DDR5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TLB. 그 내년 성장 그 실적 20% 이상 성장 자신한다고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할 정도의 TLB가 있고요. 힘태 그 기판 업체 중에서는 밸류가 제일 싸다. 지금 3배짜리 기업. 3배면 장난 아니네 진짜. 한때 타겟 피해 12배까지 받았던 기업인데 지금 3배입니다. 그리고 리드 프레임 쪽에서 해성DS도 DDR5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메리츠에서는 해성DS를 얘기했죠. 리드 프레임 쪽. 그리고 카메라 쪽에 LG이노텍 이렇게를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기 LG이노텍 있고 MNCC 쪽은 그 사마콘덴서, 아모텍, 삼성전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사마전기는 전해 콘덴서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업인데 사마전기는 전해 콘덴서를 하고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 콘덴서를 하는 게 사마콘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이다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 모트렉스랑 만도라는 기업이 대표적이고 카 인포테인먼트도 모트렉스, 만도, LG전자가 주로 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수주 8조 뉴스 나왔고 연간 수주 잔고가 지금 65조에 달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요 LG전자가 만드는 그런 에이다스 제품에 MNCC를 납품하는 기업이 사마콘덴서, 삼성전기예요. 둘이 반반씩 합니다. 삼성전기는 카메라라든가 기판 쪽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온전한 그 MNCC 기업은 사마콘덴서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있고 아우디에도 지금 8년간 장기 계약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전장 부품 회사도 납품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향장치 쪽과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 이거 좀 상쇄할 수 있는데 그 자율주행 쪽의 조향장치는 핸들을 없이도 할 수 있는 조향장치를 만도가 만들었어요. 만도를 여기에 들어가는 차폐 자석을 노바텍이 하고 있고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도 이게 이제 만도에서 만들었는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랙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그 올해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사이버 트럭이 이제 양산이 될 건데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석으로 들어가고요. 훨씬 더 가볍죠. 요게 또 노바텍에 들어가요. 그리고 노바텍의 그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차폐 자석은 LG 이노텍에도 들어갑니다. 같은 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숨겨진 종목 정도로 그냥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쪽도 상당히 증시에서 핫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9월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 로봇주들이 최근에 양호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볼만한 로봇 관련 주식 무엇이 있을까요? 관련주로 많이 나오는데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뒤에 로봇 붙은 기업들, 유일 로보틱스, 로보로보, 해성 TPC, 유진 로보티지, 로보틱스 많은데요. 네. 사실 직접 관련은 사실은 없어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로봇데이라고 안 하고 AI 데이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옵티머스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될 건데 키는 176에 54kg 몸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크기를 만든 거는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그 오토파일럿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그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게 되면 그 AI를 로봇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실상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과 이 로봇이 맞물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기능은 이제 간단히 이제 물체 인식을 해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한 20kg 정도는 운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들 수 있는 무게는 한 68kg 정도, 이동 속도는 8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집어서 요게 뭐다 껴줘 이 정도의 단순 작업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 가서 물건 가져다 줘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를 대입을 했던 이유 자체는 그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은 문제를 해결되면 이 인공지능 기능을 로봇의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만약 굳이 로봇보다도 이런 쪽이 된다면 아까 제가 자율주행 얘기를 오늘 좀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낫고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전장 부품 기업들에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건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테마 속으로는
뭐 그 감속기 쪽에 지금 요즘 핫한 게 이제 SPD라는 기업은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들이 좀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예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쪽은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뭐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투자 관점에서는 좀 따라붙기는 어려워요,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로만 참고하시지 좀 매매를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출시해가지고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네. 그러니까 보통 세론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시장에 세론이 너무 많아요. 뉴스 뜨면 매도, 공식 뜨면 매도. 뭐 네. 오늘 그 YG 엔터테인먼트 그 블랙핑크 컴백 날짜인데 네네. 컴백 날짜에 세론이 안 나오고 뮤직비디오 딱 공개하는 순간에 세론이 나왔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는구나. 세론이 많아요. 그래서 세론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